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4월 11일입니다. 드디어 금요일. 예, 바로, 4월 11일. 예, 오늘 파워 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의 한 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네, 미국 시장 따라서, 또 급락, 급반등, 또다시 급락. 와, 뭐, 정신없네요. 거의, 미국 시장에서도 미국 나스닥 코인 같고요. 네, 무슨, 코인도 이 정도 안 할 거예요. 요즘 같은 모습들에. 거기다가 또 각종 루머와 뉴스 쏟아지고 있는 이런 관점 쪽에서 저희 계좌는 안녕하십니까? 이게 가장 큰, 어떤 중요한 단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미국 시장 어제 나온 거 보게 되면 급반등하다가 또 급브레이크 밟고 있고, 와, 거의 뭐, 그냥 쏠림, 이거 보면서 그냥 쏠려 죽겠습니다. 예, 그냥 토 나올 것 같은 이런 시장에서 참 살아남아야 되겠죠?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다른 거 말씀 안 드리고요. 예, 뭐 또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좋을까 나왔다 쭉 하락했다가 급반등이 나온다. 어제도 주로 드린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급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액션을 좀 취해 주셔야죠. 예, 정리할 거 싹 정리하고 다시 한번 태세를 전환다는 어제는 딱 그런 표현도 드렸어요. 계좌 관리의 시간. 그리고 좀 급하게 하고 시장 끌어내려갔던 거 다시 급하게 변동이 온다 그러면 좀 회수할 거 회수하고 정리할 거 정리해놓고 현금 그냥 전략 세 가지 딱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현금 다시 한번 쫙 늘려놓고 그 다음에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거나 아니면 또 다시 흔들릴 때 접근하자. 그러니까 좋을 때는 단기 급등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한숨을 돌렸다. 좋을 때 한숨 돌릴 때 좀 체크할 거는 현금 좀 늘려놓고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한다거나 저점 테스트 아니면 또 거의 또 외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 안 좋다 또 뉴스 많고 심리가 이것도 뭐야 반등하는 줄 알았지 또 이렇게 점점점 여러 가지 나왔을 때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현금 다시 한번 살살 늘린다. 지금은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거 얘기 드릴까요? 올라갈 때 쫓아가고 빠질 때 손절하고 이거 한 두어 번만 해보세요. 그냥 계좌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좋을 때는 한번 좀 놓고 아니면 현금 좀 확보하고 그래야 되겠죠. 이거를 제가 어제도 연합뉴스 경제TV에서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2018년도 그때 트럼프 1, 2 때 저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이 느낌이죠 지금요. 그래서 한번 트럼프 1기 때 한번 하다가 처음에는 뭐 괜찮네라고 하다가 한번 당한 얘기들 그리고 또 한번 당하게 되면 심리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한번 이거 계속 하락할 땐 긍긍대고 있고 막 따라가서 손절하다가 급반등 나오니까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그때 막 추격 매수했다가 다시 한번 빠지니까 또 손절하고 이걸 한번 두 번째 사이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계좌 한 절반 우르르 날아갑니다. 조금 제가 그때 같은 경우는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뭐 신용도 쓰고 막 레버리지까지 쓰고 하다 보니까 금방 날아갑니다. 한번 해봤어요 이 게임을.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또 시장을 맞춰가는 쪽으로 해야겠다라고 여러 가지 벌써 2018년이니까 벌써 7년 전이네요. 그때는 얼마나 젊었을까요 제가. 젊은 혈기에 막 매도 빠바박 하고 근데 또 수양과 교양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맞춰가면서 특히 한국 시장은 한국 시장보다 요즘 미국 시장이 더 난리예요. 변동폭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요즘 요럴 때 저희가 많이 쓰는 거 TQQQ, SOXL 이런 거 가지고 레버리지 쓰면서 그냥 미국 시장 팍팍 매매하시는데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냥 타이밍 하나만 딱 하루 한 번 반 시간 요거만 잠깐 그러니까 반나절이죠. 요거만 잘못했다가 계좌 거덜내기 딱 좋은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꼭 반드시 현금 없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좋을 때는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주고 다시 그걸 가지고 현금했던 거를 다시 찾는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도 살아내 가야 되지. 그러지 않다가 한번 엇갈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냥 눈물 젖은 계좌를 보면서 또 괴로워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나 위쪽에 산 게 있는데 여기까지 급반등 나왔을 때 이거라도 손절해야 되느냐? 네. 만약에 현금 없으시다. 그러면은 손절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계좌를 또 보강을 시켜 놓으셔야 해놔야 됩니다. 적어도 지금 장에서 현금이 10% 밑으로 내려갔다. 저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지금 제 마음이 불안해서. 그리고 지금 현금이 어느 정도 좀 좋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최소 20%, 예, 좀 많게는 절반 정도까지는. 그랬다가 하락할 때는 점점 늘어나는 거죠. 현금을 소진하다 보니까 하락하게 되면은 현금은 계속 떨어질 거고, 그리고 주식은 늘어날 거고. 그런데 다시 한번 급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현금을 확 올려놓고 주식은 떨어질 거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떻게 알겠느냐? 예. 어떻게는 모르겠지만 대충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어디 가면 보이니까 가치 투자 파워시황 보시면은, 예,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예, 그만하고, 예, 미국 시장의 동향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야 그냥 난리부르스예요. 네, 근데 한번 중요한 게 하나가 몇 개가 있다 보니까 달러가 급락합니다. 100.7, 100대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보면 달러가 하락하게 되면 채권도 내려가야 되거든요. 금리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달러는 하락하는데 금리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예견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끌고 가겠다라고 보는 거는 달러의 지위는 놓지 않겠다. 기축통화는 지위는 계속 강세 유지로, 그러니까 좀 강한 달러를 유지하겠다라는 쪽들이었고, 하지만 금리는 떨어뜨리는 거를 원한다. 그래서 파월 뭐하니 좀 슈퍼 파월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금리 내리라라고 하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요걸 보게 되면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 한 거에 반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혀 반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달러가 약세로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변화는, 첫 번째, 원자재 가격들의 동향들이 바뀝니다. 원자재가 또 갑자기 달러가 이렇게 약해졌네 그러면 원자재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오늘 보니까 금 3.7% 다시 신고가로 들어갔습니다. 이틀 만에 신고가. 와, 금이 한 3,100달러 또 무너졌던 게 한 방에 이렇게 돌아갑니다. 구리 다시 4.7% 급등. 네, 그러면 금 관련주, 구리 관련주, 옛날에는 뭐 고려아연 이랬는데 고려아연 지금 아니죠.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요. 예, 이런 쪽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의 수익성은 좋아지겠느냐? 한쪽들로 바뀌어되는 모습들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용들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예전에는 유가도 상품이라고 해서 같이 움직였는데 유가는 전혀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60달러대. 근데 이거를 아마 이렇게 보니까 유가는 지금 약간 물가를 안정하기 위한 희생양 쪽으로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물론 CPI가 하락했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정체되고 하락합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4월달 이후부터 가봐야 된다라고 해서 경계감이 큰데, 제가 보기에는 유가나 나머지 에너지 비용들을 이렇게 하락하는 기조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물가 안정에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 모습들일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다 보니까 팍 튀는 것보다 관세라는 약간 하나의 상수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관세라는 것 때문에 하나 딱 올라갔는데, 올라간 관세 대비해서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작용을 하겠죠. 뭐 크게 변화가 없게 되면 그 대비해서 나머지 변수들, 그러니까 물가라든가 유가라든가 나머지 에너지 비용들, 이런 것들이 좀 하방 압력을 잡으면서, 거기다가 또 초기에는 지금 사자란 재고를 쌓기 위해서 사자란 움직임이 강하다가 이제 막상 4월달 이후부터는 그게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관세 딱 부과되고 그러면 아예 미리 쌓은 재고 있고 싸게 산 거 있어 그러면은 이제 신규 주문부터 모든 게 다 안 나오고 엉망이 돼 버리겠죠. 여기 경기 침체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4월 이후부터 나오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많이 주목을 또 해야겠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엄청 많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가나 나머지 에너지 비용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스도 8% 하락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물가를 생각보다 하방으로 끌어내는 요인들은 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머지 요인들이 더 작용을 하기 때문에 4월달 이후에 물가 수준은 계속 체크를 해야겠다 하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쪽이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엔화입니다. 145엔이 무너졌어요, 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엔캐리 트레이드 와르르 이렇게 나오는 게 또 미국 시장의 좀 특징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45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오늘 또 일본 증시도 급락이 나올 겁니다. 네, 일본 증시는 그냥 엔화에 따라서 엔저 때 올라갔다가 엔고 때 폭락했다가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들이고, 게다가 이렇게 되면 우리도
원화가 강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 1450원대 밑으로 1400 이 정도 강도면은 100이에요. 그럼 저희 한 1400, 2, 30원대나 1400원대 초반이었습니다. 50원이네요. 이것도 우리는 제대로 또 원화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이래저래 아주 막 엉망인 거죠. 지금 금융시장이요. 네. 이런 쪽의 흐름들이 과연 주식을 계속 끌고 가거나 아니면 강하게 탄력받게 되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이건 전혀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일단 이제 관세는 중국 관세 125%, 거기다가 84% 중국은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들어오고 있죠. 또 하나가 얘기된 게 추가적으로 펜타닐이 해결이 안 된다. 20%더 옵니다. 145입니다. 예. 거의 뭐 그냥 관세가 145%다. 이러면은 만약에 10,000원짜리 물건이 들어온다. 10,000원짜리의 물건에 145%가 붙는다. 그러면 여기 얼마예요? 그러면 14,500원이 더 24,500원으로 들어오겠네요. 야,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굴스비 위원이네요. 이분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꺼내지 말아야 될 단어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이분의 성향은 워낙 반공화당과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장 후반에는 애플은 좀 예외를 시켜야 된다. 이번에 안 그러면 애플의 타격이 크다. 한쪽으로 해당 기업만 또 면제를 시키는 쪽으로 나오네요. 근데 그것도 뭔 소리일까? 그러면 이 형평성이 맞나요?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 또 장 후반에 또 상장 폐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상장 폐지 검토. 야, 이런 거 무서운 거죠. 한마디로 어떤 행정부의 한마디로 상장했던 종목이 갑자기 폐지가 된다. 이거는 중국들을 떠나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꺾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내려가고 있죠. 이런 것들도 모르겠습니다.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아직 재무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 가지고 불투명하다. 그러면서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적인 내용들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신뢰도는 많이 떨어지겠다. 한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스닥 장중에 7%까지 빠지다가 그나마 돌아선 게 마이너스 4%예요. 안도를 해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수 또 8%. 춤을 추네요. 춤을 춰요. 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말씀 다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CPI 쪽에서는 원래 이런 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요인들인데, 긍정은 무슨 긍정? 이게 시작부터 약세로 시작했죠. 시장은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주거비는 여전히 안 빠집니다. 여전히 상승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많이 하락했다는 쪽인데, 여전히 시장에서 불안 요인들은 여전하다. 한쪽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표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참. 트럼프 대통령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 보게 되면 많은 나라와 협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50개국 정도쯤은 거의 이제 벌써 베트남 협상한 거 내용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만간 빠르게 각국과 협의 내용들을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과 오랜 친구이며, 아니 무슨 내 친구 티니핑도 아니고 시진핑과 오랜 친구,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쥐락펴락 하려고 하면서 좀 챙겨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때릴 땐 때리고, 오랜 친구한테 돈으로 145%, 너 10,000원 갖고 있어? 근데 한 24,500원 더 줘.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강탈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하는 얘기고요. 아무튼 친구는 아니란 얘기죠. 지금 계속 애들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자꾸 협상장 나와라. 전화 좀 해. 나 기다리고 있다. 안 그러면 너 또 24,500원 끝이 아니야. 한번 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요거는 또 부담입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와 대해서 EU랑 중국이 약간 지금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불편한 진실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손잡으려고 합니다. 그런 쪽에서 관세 부과 대신에 최소 가격 설정. 요거는 조금 좀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싸게 들어오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시장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은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요거. 근데 관세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관세를 통해서 나오는 혹시 EU 쪽에 이제 재정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최소 가격 쪽으로 들어간다.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약간 좀 대놓고, 이유가 이제 그동안 전기차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역시나 좀 막 견제를 하고 했다가
약간 중국하고 좀 손잡으려는 느낌,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약간 좀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거를 전기차를 이런 식으로 좀 열어주려고 한다. 우리 2차 전지, 전기차, 또 미국의 테슬라 모두 다 안 좋은 상황들이죠. 부정적입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나가고 있다는 것들. 그렇게 되면은 물론 지금 관세 전쟁에서는 우호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산업적인 측면 쪽에서 우리나라는 어렵죠. 그러니까 딱 보시면 그래요. 지금 현재 CATL 이게 지금 1위, BYD 다 합치게 되면은 거기 이게 시장 점유율이 38%? 예,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고 거의 두 회사가 세계 글로벌 시장에 작년 기준, 작년 말인가 올해 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러지 않았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2년 전만 하더라도 LG에너지 솔루션이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자 미국만 가서 성과 내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1등도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게 지금 현재 10%도 안 됩니다. 시장 점유율이요.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LG에너지 솔루션이 좀 힘을 내고 이쪽이 좀 빠질 걸로 봤는데 전혀 그게 아니죠. 이런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요. 그런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온다고 해서 또 지금 이게 이걸 좀 치고 올라가고 얘네가 빠지고 하는 이런 결론은 아직은 아닙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이쪽은 거의 강력한 중국의 육성책으로 지금 거의 중국이 다 먹게 생겼어요. 지금 분위기는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요. 근데 그거를 얼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이 견제해주는 사이에 올라올 수 있겠느냐.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는 않네요. 지금의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종목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 빠져가지고요. 테슬라 7%. 일단 이것도 그런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나바로 무역위원장 이분 무역위원 까먹었네. 아무튼 내 떡 갖고 계신 이분과 계속 또 격돌을 했었을 때 너희가 무슨 자동차 회사냐, 자동차 제조 조립 회사 아니냐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했던 얘기 중에 틀린 건 아닌 게 다 중국에서 부품 들여가지고 좀 생산한다가 효율화를 또 그래서 그랬겠죠. 뭐 인건비나 아니면 또 단가를 생각해서 싸게 들어와서 거기서 조립해서 만들어서 생산해서 파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지만 관세 매긴다. 그러면 미국 이외에 있다 공장이 있다. 다 때려 맞는 거예요. 지금 미국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모든 기업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미국이 인건비부터 모든 공장 운영 비용을 할 수 있을 만큼 되게 넉넉한 너무 비싸요 다들. 그러니까 지금 소비 국가다 보니까 효율을 위해서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게다가 또 노조 있죠. 거기다가 또 입김들 세고 소송 압박 크고 조금만 뭐 잘못해도 소송 압박 크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자 그러면서 나갔던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한 번에 뭔가를 바꾸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장벽 쌓고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정신없는 거죠. 예. 아니면 좀 적당하게 유예기간이나 아니면 적당하게 뭘 주고 하든가 시작부터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썼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이 좀 들 것이다. 사회적 비용부터 기업들의 비용까지 모두 다 비용은 들 것이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자기의 신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신념이 틀린 방향으로 해서 안 좋은 쪽으로 가기 시작한다. 사회적 비용이나 모든 비용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3배, 10배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게 지금 우려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된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는 시장이 판단을 하겠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잘된 길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H20까지는 허용을 해줬지만 그래도 또 나머지 여러 가지 부분 쪽에서 아직 뭐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쪽에서 보면은 뭐 보기 다를 거예요. 근데 이걸 보셔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목이 그래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찍을 때 찍고 팔 때 팔자리 다 줬던 최근의 패턴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도까지 쭉 내려간다. 거의 이번에 대부분의 미국 종목들이 거의 몇 년 만에 한번 제가 보기에는 10년 만에 올 정도로 급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간다 그러면 요 검은색 있죠? 여기 근처까지 한번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1, 2, 3일 만에 20% 넘게 수익을 딱 주는 패턴들이에요. 여기까지 딱 들어오게 되면 근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 엔비디아가 이렇게 보여줬고 그 다음엔 여기까지 찍었다. 그럼 한 번 해서 이렇게 쭉 가나요? 절대 이런 거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선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되고 다시 한번 출렁이 나올 때를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번 볼까요? 어디까지 흔들리겠느냐? 엔비디아 한번 기술적 분석. 예.
이 상황, 이렇게 밑에서 오는 상황까지 다 움직인다 그러면 100달러 전후에서 일단 한번 지지권, 그래서 약간 좀 배수진을 필 겁니다. 요게 딱 들어온 자리가 100달러. 그래서 그 정도에서 잘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서 이제 거기까지 근접했다가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일단은 한계는 보여 있어요, 지금요. 한 지금 115달러? 이 정도쯤에. 그러니까 그게 점점 좀 낮아질 겁니다, 살살살. 그러면은 100달러 그러니까 당장은 100달러 근접 간다 그러면 다시 투이고 여기서 왔다 갔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간다. 가장 베스트 케이스고요. 가장 저희가 원하는 바죠. 왔다 갔다 하다가 힘 빠져서 밑으로 빠진다. 이거 깹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100달러 근처. 이런 쪽에 대한 시장 흐름들이 민감하게 되어 있는데 깼다가 다시 올라오든가 뭐 어쩐 이런 쪽으로 이런 상황들인데 이걸 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대응하는 건 좀 아니겠죠. 지금 변동폭이 무지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 엔비디아 코인, 나스닥 코인으로 바뀐 이 시점 쪽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턱 놓고 볼 수가 절대 없다는 것들 꼭 생각해 보시고 반대로 변동성을 좀 타면서 나 매매해야겠다. 아유 손절하고 이제 현금 가지고 매매해야겠다. 제가 보기에는 변동성을 좀 타시겠다. 물방고기만 그건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잘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평소보다 수익이 커질 수 있는 장입니다.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대응들을 잘 끌고 가셔야 되겠죠. 네,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결론은 그래서 뭐 종목들 볼 필요 없습니다. 다 빠져가지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 같고 그나마 다 밀렸는데 이쪽 여행주들도 다 빠지대요. 예, 헬스케어, 코카콜라, 월마트, 예, P&G 그냥 경기 방어중만 또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선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급하게 S&P 500이 낫겠죠. S&P 500으로 보게 되면 지난번 한 5천대 무너져서 4천 요 고점대 여기는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월봉상에서 나왔던 지지권들은 일단 브레이크를 가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강하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분위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찍을 때 보세요. 주봉상의 요 자리. 그러니까 여기까지 확 크게 밀렸다. 그러면 이게 저항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팍 들어와요. 한 방에. 야, 아주 계산된 수치죠? 이 검은색 안쪽까지 딱 찍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까지 들어갔다가 뭐 이런 과정들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몇 차례 시도했는데 아이고 힘 빠져요. 그러면 툭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올라간다 다시 뭐 올라간다 하다가 이거 되게 되면은 저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 있다 그러면 더 타격을 받는 거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좋을 때 강할 때 좀 줄 건 주고 다시 보자는 게 가장 맞는 전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모으는 건 또다시 한번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밑으로 빠졌을 때 그때가 모으는 자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제 기준에는 지금 현재 밑에 돌아오는 것과 여기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애매하긴 한데 15,000 지금 900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한 자리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보이네요. 예, 그렇게 보이고 근데 아마 이렇게 단기 평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국면과 이렇게 맞아진 국면 쪽에서 어느 정도쯤에서 이제 타협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지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16,000대는 아닌 것 같고 15,900 여기가 중요한 지지권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요거는 지나가면서 확인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패스입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국내 증시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 한국 증시 동향 보게 되면 야간 선물 기준으로 볼까요? 2% 하락했습니다. 2% 하락하게 되면은 지금 기준으로 한 40포인트, 50포인트 그냥 2,400선이네요. 시장이 2,400선 근처에서 시작을 할 걸로 봅니다. 근데 일단 한국은 밑에서 돌아가는 관점과 여기네요. 예, 그러니까 즉 어제 그런 얘기 드렸어요. 어제 제가 그나마 잘 찍었네요. 어제 요 정도까지 딱 보시면서 아이고 이거 마음이 삐뚤었나 봐요. 잘 안 그려집니다. 여기 2435부터 조금 요 갭을 메꾸는 자리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2400 어제 지금 제가 찍은 데는 2435 요 갭을 메꾼다라는 관점 쪽에서 2435까지는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여기까지 저점들이 이렇게 있죠.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오버하는 국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요 저항선 때문에 강하게 돌파한다? No. 어제 종가상으로 살짝 오버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어제 같은 날은 또
챙길 거 챙기고 좀 밑에서 이렇게 빠질 때마다 들어갔던 거 좀 줄여놓고 현금을 다시 쫙 했었어야 되는 뭐 지나고 나니까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고 오늘은 일단 2400 테스트 왜냐면 밑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단기 이평선 요 안쪽에서 테스트가 들어올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들어오느냐라는 관점들인데 어제 그래도 여러 가지 선물 매도가 아주 그러니까 너무 지금 오버슈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 쪽에는 오버했던 물량까지 갖고 있어요. 캐퍼를 이상으로까지 갖고 있습니다. 선물 매도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청산한다 한쪽에서 빠르게 들어왔지만 현물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3,200억인가 매수로 들어갔죠. 3,200억. 그동안에 10몇 조를 팔고 현물 3,200억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그들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공모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모도 시행되면서부터 들어왔던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거래량의 60, 70%가 공매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현물이 그러니까 주가는 거의 뭐 6% 그리고 종목들이 다 10% 가까이 뛰는데 숏 커버링이 안 나온다? 이렇다는 얘기는 그냥 진행이 되게 진행시켜 이런 모습들이죠. 아직까지는 공매도에 대한 강한 탈출하려는 압박들이 없다. 예,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은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쪽으로 일단 체크를 하는 게 맞겠죠. 이거 만약에 저점대에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주가는 빠지는데 전 저점대는 아니면 쳐지는데 거기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바뀐다.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가 청산되는 숏 커버링이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겠죠. 하지만 지금 기조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좀 별로 없습니다. 조금 길게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대선이라든가 뭐 이런 식까지 좀 보고 한국 사람들 보고 하겠다 한쪽들에 대한 그런들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아직은 외국인들 매수는 없을 것이다. 좀 수급은 부정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400 테스트 그런 쪽이고 오늘은 또 그거 하셔야죠. 아까 구리 급등했으니까 뭐 구리 원자재 관련주들 또 요즘 보니까 노바텍 그냥 테마만 볼게요. 예, 노바텍부터 유니온 뭐 이런 것들 히토리 관련주들 가뜩이나 아까 달러 약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들을 좀 터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 계속 또 매매 기회, 강타 기회는 본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이제는 또 정치 테마주 오늘 또 기승을 부리겠죠. 네, 이제 보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주, 예, 자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자네 대선에 나올 생각이, 자네 대통령 할 생각이 있나?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 이게 아니라 고려 중 예,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아직 결정된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분도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거의 춘추 전국시대 예, 이런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치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 관련주라고 뭐 움직여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참 이런 거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 되게 그래도 시장에서는 많지만 그 변동성을 잘 대응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TS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약간 뭐 민주당에서 국부펀드 공약 기대감 이걸 통해서 무슨 그거죠. 그러니까 자본을 투자해서 같이 해서 이거를 수익이 나게 되면 국민들과 공유하겠다. 이런 국부펀드에 대한 아이디어 가지고 창투사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창투사 종목들은 아시죠? 한번 세다 그러면은 추세로 이렇게 쫙 가는 거 아닙니다. 뭐 강하게 되게 되면 뭐 또 출렁출렁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용하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들은 이제 보니까 좀 그러네요. 뭐 특별히 일자리 관련 쪽들 여전히 강할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또 여전히 테마 관련된 쪽들에 뭐 저희 있잖아요. 3종 세트 그 일자리 지역화폐 거기다가 저출산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또 약간 좀 조정 받았더라고요. 강하게 갔다가 조정 받고 그럼 오늘 같은 날 시장이 약하니까 또 그쪽으로 우르르 올려갈 거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분봉 제 스타일로는 뭐 어차피 저 대형주나 큰 것들은 매매 안 될 거고 거기서 뭐 할 거 없나 이러고 있다가 빠바박 이거만 하겠죠. 저도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보니까 또 의류 쪽에서 작은 종목들 진도 이런 것들 막 움직이는 것 같고 뭐 또 하나가 뭐 있던데 뭐 좋은 사람들 이런 거 움직이는 것 같은데 거의 동전주로 간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건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 나머지 AI 테마 하락하는 것 같고요. AI 소프트웨어 쪽들 하락하는 것 같고 이재명 테마 뭐 밀리는 것 이건 뭐 그거 모르겠습니다. 다는 아닌 것 같고 거기다가 이재명 관련주가 또 밀리네요. 그런 쪽이고 그 밖에 탄소 포집 관련주 쪽도 좀 밀리는 것 같고
그러네요. 그래서 강한 테마는 없다. 이거를 단순하게 짧게 이용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이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왔던 섹터들을 보게 되면 일단 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 개인적으로는 종가 고가식으로 해서 강하게, 그러니까 시장도 강했으니까 강하게 들어갔던 약간 양봉이 붉은 거와 어제 시작하고 시가에서 쭉 밀려갔던 음봉으로 나왔던 섹터, 이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하나의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봉 끝까지 종가 고가로 나왔던 섹터, 요거는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단기적으로는 이쪽이 주도다,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쪽들이고, 음봉으로 나왔다, 여전히 올라오게 되면 매도 얘기가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반도체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쪽들이 반도체, IT, 자동차 이런 쪽들과 함께 약간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종목들은 거의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2차전지는 또 예외죠. 네, 그런 상황들인데 오히려 양봉 끝까지 강했다. 그러면 그나마 매매에 대한 기운들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종목들을 본다. 그렇게 되면은 조선, 방산 이런 종목들 역시나 그쪽을 회피하는 섹터들이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역시나 이쪽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속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맞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밀리면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쪽들의 섹터가 없다고 하게 되면 내가 계좌에서 많이 흔들리겠구나 생각해야 될 그런 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는 관세 회피 섹터로 일단은 시장이 더 관심이 많다 쪽으로 봐가시면서 거기를 좀 더 챙겨가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의 섹터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이쪽들이죠. 파마리서치, 휴젤, 사모펀드에서 열심히 사고 있는 것들, 메디톡스, 3종 세트, 필러톡신, 왜 이러냐, 클래시스 이런 것들 왜 이러냐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서 임의용도 하나의 수혜를 받는다는 쪽으로 밀리면 이런 거는 계속 또 살 필요 있습니다. 추세 맞는 쪽까지는 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확산이 나간다. 신규 상장주 중에서 작은 종목 중에서 아스테라시스 외국인들이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봐라 이런 쪽도 나오고 있죠. 네, 이런 것도 있고 임의용 쪽은 또 종목들 찾게 돼서 신선한 게 들어온다 그러면 또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쭉 봐서 삼성전자, SK 샀는데 네, 좀 그러네요. 그런 쪽에서 조선 쪽 들어오고 있고 그런 쪽도 예, 또 방산 쪽 들어오고 있고 이들도 이거를 챙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예, 오늘 또 국내 시장은 또 그렇죠. 예, 하루 좀 올렸다고 또 한번 와르르 1일 천하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이 정도쯤에서 잘 지지를 해줘서 다음을 좀 기약할 것이냐, 시장 분위기 장중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일본이 문제입니다. 일본이 낙폭이 커진다 그러면 저희가 하방 압력이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우리는 환율이 안 빠져서 문제, 그들은 또 환율이 강해서 문제, 이런 쪽들인데 참 그러네요. 같은 사실을 가지고 국가별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네, 지금 네, 막 쫓아가면서 절대 저랑 약속하시죠. 절대 예, 고가 시장이 안정됐구나, 안정됐으니까 사야지, 상승권의 주식 사지 마세요. 절대 사지 마세요. 예, 지금 같은 때는 빠졌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인 케이스에는 따라가면서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셨을 때 하셨다고 하지만 차트가 이쁜데 지금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차라리 밀리는구나,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왔던 거 다시 안정이 들어온다, 팔고, 예,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과거처럼 차트 이쁜데 안정이 됐는데 매수 다 물립니다. 꼭 어제 같은 날 샀다 다 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마시고 시장을 반대로, 내 평소와는 반대로 예, 올라갈 때는 정리, 내려갈 때 다시 살살 모은다 라는 쪽으로 청개구리 역발상으로 좀 대응해 하셔야지, 이거 추격 매수 하다간 거덜납니다. 계좌 거덜납니다. 꼭 염두를 해주시고, 그래도 예, 오늘 좀 잘 버티기를 시장이 또 기원을 하면서 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이고, 전 지금 또 한 2, 3주 때 좀 무리하는 것 같아서 좀 힘드네요. 예, 이런 쪽에서 빨리 마무리 짓고 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파워 시황으로 보지만 그 사이에 또 하다가 파워 수급이 또 주말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오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예능쇼로 가고 싶은데 시장이 안 도와줘요. 근데 그냥 편하게 일을 드리고 싶은데 안 만들다 보니까 좀 마음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주말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편한, 그리고 또 오늘 계좌 정리, 계좌 관리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파워 내일이죠. 예, 토요일 날 파워 수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